2025년 6월 15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늘 그렇듯이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의 주식시장에 대한 그림을 그려드리는 시간입니다.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멘탈, 그리고 시장에 대한 예상, 그리고 전략,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저는 그리기라고 표현을 하죠. 주말 동안에 YTN 연합뉴스를 보면은요, 걔네들은 24시간 동안 뉴스를 돌리다 보니까 이란과 이스라엘 이슈, 그리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의 강화, 국제 유가의 급등, 뉴욕 증시의 하락, 이런 내용들이 맞물려 가면서 아마 여러분들은 상당히 공포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약간 뭐랄까 금요일의 음모론 이런 거를 좀 제시하면서 미쓰리 스타일로 지금 일어나는 이슈에 대한 분위기를 좀 전해드렸는데, 그 이야기의 연장선이 오늘 이야기가 풀어질 것 같은데요. 자, 우선 국내 증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6월 13일 금요일 코스피는 25포인트 하락해서 289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2900포인트 반납했고요. 자,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다가오는 한 주 동안 NH투자증권이 예상하고 있는 코스피 예상 밴드는 2800에서 3000포인트입니다. 한 주는요, 5거래일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그런데 단지 5거래일 동안 코스피가 200포인트의 밴드를 잡는다. 굉장히 큰 폭으로 잡는 거거든요. 자, 이 코스피 예상 밴드를 만든 애널리스트를 빙의해 보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3000포인트의 가능성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리스크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 예상 밴드를 하방을 2800, 상단을 3000포인트를 잡은 겁니다. 자, 상승 요인으로는요, 내수 부양 기대, 상법 개정안, AI 신정부 기대감, 관세 우려 완화가 있고요. 하락 요인으로는 단기 차익 실현,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리스크를 하락 요인으로 뽑았습니다. 자, 증권사 의견을 들어보면 차익 실현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가 진행될 것이다. 과연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이 코스피가 아니라 3000피 시장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타진을 시도하는 한 주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IM증권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재정 지출 의지도 호재가 될 수 있다. 특히 상법 개정안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증권거래소에 방문해서 주가 조작 안 된다, 뭐 기업들 배당 많이 하게 된다, 뭐 이런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정작 중요한 건 누구냐면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플레이어로 뛰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거든요. 제가 어제 방송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멘탈이 너무 유리 멘탈이에요. 막 올라갈 때는 막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여기저기서 주식 공부를 해야 된다는 둥 막 이러다가 갑자기 또 이란과 이스라엘 막 이슈 터지고 막 그러니까 또 이렇게 쭈그러져 있다가 아니야 그래도 요거 좀 진행되면 괜찮겠지 하고 있다가 만약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조정이 길어지면 아이고 또 아닌가 보다, 그리고 또 도망가고.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거든요. 자, 어쨌든 액면가로만 놓고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이재명 정부가 보여줄 어떤 기대감이 호재로 보여질 수 있다, 호재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요. 대신증권은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되는 것만으로 3000포인트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이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아까 해드린 얘기예요. 글로벌 증시가 막 상승할 때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오르지 못했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코스피가 2900포인트에 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뭐 2500, 2600포인트에서 이란과 이스라엘 이슈가 터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얘기는 반대로 제가 최근 들어서 가장 자주 하는 말, 미국이 되게 잘 버텨주고 있다.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미국이 잘 버텨주다 보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윤석열이라는 악재에서 벗어나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글로벌 증시의 분위기, 수준, 일명 밸류에이션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은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되는 것만으로도 3,000포인트 바라볼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밸류에이션의 적정 밸류에이션은 3,000포인트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한금융투자증권은요. 과거 중동 리스크는 중재에 따라서 확전이 제한되며 매수 기회가 되기도 한다. 미국과 이란의 6차 핵 협상을 앞두고 주말 상황에 따라서 추가 매물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15일 이란이 핵 협상 불참하기로 이야기가 나왔죠. 자, 그리고 미래에셋 증권은요. 현재 코스피 PBR은 1배 수준에 근접했다. 그러니까 아까 대신증권과 의견이 똑같은 겁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코스피 적정 코스피 밴드는 3,000포인트가 맞아. 그런데 미래에셋 증권은 여기서 한 단계 레벨업이 되기 위해서는 실적 확인이 뒷받침돼야 된다. 자, 그 얘기는 대한민국이 그동안 윤석열 때문에 오르지 못했던 2,300포인트가 과연 바닥이냐 아니냐 아니면 2,000이 깨질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벅벅거리고 있었을 때 그 고비를 지나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글로벌 증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끔 됐는데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치고 나가려면 실적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상상인 증권은요. 기대감에 의한 가격 상승은 가능할지라도 가격 상승 후 지지력은 대내외 매크로 환경의 안정과 실적 확인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겁니다. 대신증권 의견을 기본으로 미래에셋증권과 상상인 증권의 의견이 비슷한 거죠. 밸류에이션적으로는 지금 적당히 올라왔어. 그래, 그동안 대한민국은 진작 3,000포인트 왔어야 되는데 윤석열 때문에 못 왔거든. 근데 그 밸류에이션을 이재명 대통령이 들었으면서 단기간에 밸류에이션 적정가를 딱 만들었어.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치고 가기 위해선 이젠 기대감이 아니라 글로벌 분위기, 뭐 글로벌 경제가 어쩌고 아니면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되고 여기에다가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질 거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야지만 3,000포인트에서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3,000포인트 가는 건 쉬워요. 문재인 대통령 때 3,000포인트 넘어섰었죠. 근데 오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이, 미쓰리 무슨 소리야. 그래도 꽤 오래 갔잖아. 그건 오래가 아니에요. 1,000포인트, 2,000포인트. 여러분, 차트, 연 차트 보십시오. 1,0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 미만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움직였는지. 1,000포인트가 만들어지고 1,000포인트가 단단해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렸는지. 그리고 2,000포인트도 마찬가지죠. 근데 3,000포인트는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다 보니 단기적으로 2,000포인트를 깼고 골이 깊다 보니 강한 반등으로 인해서 3,000포인트를 굉장히 우리가 빨리 따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따먹었던 3,000포인트가 단단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상승하면 또 3,000포인트를 들이대는 거죠. 3,000포인트한테. 계속 터치하고 무너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물갈이가 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이 되면 또 제가 그러겠죠. 어떤 또라이가 정권을 잡던 어떤 이상한 이슈가 나와도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 코스피 3,000을 깨지 못해요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단단해질 때가 오겠죠. 그러나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뉴욕 증시로 넘어가 보면은요. 이스라엘과 이란과 무력 충돌 과연 확정될지 아닐지,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슈가 아니었다면 가장 큰 이슈는 바로 6월달 FOMC 회의였겠죠. 물론 금리 동결이 지금 대세지만 금리 동결한 다음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언제쯤 금리 인하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라는 이야기를 기다릴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가 가장 컸을 겁니다. 자, 우선 경제지표를 보면은요. 16일 월요일 6월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17일 화요일 날은
5월 수출입 물가 지수, 5월 소매 판매, 5월 설비 가동률 및 산업 생산, 6월달 주택시장 지수, 그리고 FOMC 회의 1일차입니다. 자, 만약에 17일 화요일에 발표되는 5월달 미국의 소매 판매가 부진하다고 하면 금리 인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월 중순이니까 이제 주택 지표가 하나씩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17일 화요일 날은 6월달 FOMC 회의 1일차입니다. 17일 수요일 5월달 주택 착공이 발표되고요. FOMC 회의 2일차,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 정도 되겠죠? 금리 결정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19일 목요일은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아요. 일명 준틴스데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죠? 2021년 6월 17일 지정됐다고 하는데 노예 해방 기념일이라고 하고요. 원래 미국에 독립기념일은 따로 있죠. 7월 4일 독립기념일이 따로 있는데 노예 해방 기념으로 해서 6월, 영어로 준, 그리고 19일, 19,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성어가 만들어지면서 준틴스 데이고 공식적인 이름은 준틴스 국가 독립기념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은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2021년도 지정됐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사실 되게 생소해요. 작년에 저는 작년에 거의 정신줄 놓고 살았었으니까 이게 있었나 할 정도로 하여튼 좀 되게 생소한 휴장일입니다. 그리고 20일 금요일 날은요. 5월달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미국의 한 주 동안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밋밋하게 발표하는 이유, 일정을 이렇게 밋밋하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미국의 소매 판매 아니면 중국의 산업 생산 같은 게 부진하다고 하면 아이고 글로벌 경제 안 좋네, 금리 인하해야 된대,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정말 쌉 가능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한 주 동안의 경제 지표는 혹은 6월달 FOMC 회의는 이번 주 주식시장에서 큰 이슈는 되지 않을 거예요. 어찌 보면 4월달 트럼프가 중국을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세게 하고 주가가 하락하고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5월달 지나가면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4월달 대비 기저효과로 회복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 지표는 부진하다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물론 소매 판매 같은 게 부진하게 나오면 경제가 어렵네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제가 어제 방송에서 금요일마다 트럼프가 뭔가를 한다. 아니면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것도 금요일이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조지는 것도 금요일이고 뭔가 금요일날 뭔가를 한다. 이번에도 이상하게 왜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렇게 금요일부터 지랄 연병인가 라고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는 지금 굉장히 곤경에 처했거든요. 지금 LA는 마치 우리가 1980년 5.18 광주를 떠올릴 정도의 정말 완전히 엄청난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 미국에서 보기 어려운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노킹스라고 트럼프 너 개새끼 너 와 아니야 이 새끼야 이런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트럼프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관세 전쟁으로 뭔가 정말 미국에 뭔가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중국이랑 맞짱 뜨다가 쪽도 못 썼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트럼프가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전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리더가 국내 정세 같은 게 잘 잡히지 않을 때는 마치 우리가 미국과 중국이 매번 싸우다가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둘이 힘을 합쳐서 외계인을 공격하는 것처럼 트럼프가 어떤 시선을 해외로 돌려버리면 자기에 대한 어떤 그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걸 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미국이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 사전에 감지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물론 미국은 이스라엘을 응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거를 알았다면 트럼프가 야 하지마. 국제유가 올라가 하지마. 야 나 이란이랑 핵 협상해야 돼. 가만히 있어. 이럴 텐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뻔히 공격할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뭐라 그럴까요? 모른 척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돕겠다고 합니다. 이란이 아직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협상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트럼프는 여전히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FOMC 금리 결정은 사실 동결 예상되고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트럼프, 그리고 가전제품 50% 철강 관세 적용 필요한 이슈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부담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중동 분쟁으로 유가가 단기 급등을 했고요. 또 설레발치기 좋아하는 전문가들은 국제유가 이대로 가면 12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막 합니다. 제가 이럴 때마다 국제유가를 한번 정리해 드리죠. 뭐 전문가들이 120달러 가도 지랄 이은병들한테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근데 지금 분위기는 약간 투심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YTN이라든가 연합뉴스가 물론 투자자들을 공포에 몰아넣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만 24시간 뉴스를 돌리다 보니 뉴욕 증시 하락했고 하락 이유가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이고 그것 때문에 국제유가가 상승했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만들어지고 전문가들은 국제유가 120달러 간다고 하고 당분간은 과연 이란과 이스라엘이 언제까지 맞짱 뜰지가 관건이고 이런 얘기를 쭉 듣다 보면 여기 이제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거든요. 자, 나중에 분위기 봐서 제가 국제유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그거죠. 120달러를 간다고? 아니, 그렇게 되면 산유국들은요, 증산하면 돼요. 그리고 경제가 안 좋아서 글로벌 유가 수요가 감소될 전망이야. 이거 한 줄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 당장 필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지들을 않죠.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국제유가가 120달러 가는 게 아니라 120달러 가려고 설레발 치는 전문가들한테 제가 한마디 하자면 야, 이 등신들아. 산유국들이 그러면 증산하면 돼. 산유국들은 어차피 지금 계속 감산을 유지하고 조금씩 막 증산하고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네가 기름을 파서 팔고 싶은 만큼 다 팔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산을 하던가. 이거보다 사실 어쩌면 더 무서운 거. 야, 글로벌 경제 위협받아. 이은병 이스라엘과 이란과 저렇게 분쟁 나가지고 막 국제유가 올라가고 그래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될 것 같아. 이거 한마디면 꺾이는 거라고요. 자, 문제는 제가 앞에서 주식시장 올라가는 건 즐기되 흥분하지 마셔라. 그리고 무조건 빚내서 주식하지 말란 얘기를 합니다. 왜냐? 빚을 내서 주식을 할 만큼 실력들이 없으시잖아요, 솔직히. 그죠? 제가 어디도 그랬지만 주식을 굉장히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정작 주식이 제가 2000포인트 깨지 못한다 그랬을 때 2300포인트가 바닥이다 인식이 됐을 때 그때 과감하게 주식 사신 분들이 계십니까? 없잖아요. 근데 지금 2900 오니까 주식을 사야 된다고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늘 그래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일 답답한 게 아니 솔직히 실력도 없으면서 어떻게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하지? 그건 솔직히 정신 상태가 틀려먹은 거거든요. 절대 수익 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벤트 이렇게 하잖아요. 꽤 오랫동안 이렇게 하면서 투자하는 분들을 이렇게 성향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 버는 분들, 꾸준히 수익 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건 제가 나중에 에피소드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여하튼 그런데 문제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빚내서 주식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또 심장이 발랑발랑발랑거리고 궁리가 들썩들썩거립니다. 12일 현재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연중 최고치 18조 8,500억 원이고요. 공매도 거래 금액이 연이틀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정작 금요일 날 코스피 외국인들은 1천억 원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판 건 누굽니까?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관이나 개인 투자잖아. 하여튼 다들 새가슴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운 멘탈을 갖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도 여차하니까 기관들이 먼저 발을 빼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과감하게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기관들은 어때요라고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데이터가요.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물론 우려감도 있지만 그거는 아까 대신증권이 얘기했던 것처럼 윤석열 때와 다른 어떤 기대감, 윤석열 임기 때 다른 나라 주식시장이 올랐는데 우리는 오르지 못했던 그 어깨 맞추기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어졌고 감사하게도 뉴욕 증시가 잘 버텨줬고 적당히 어깨를 맞춘 상황에서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하락하거나 전문가들이 이제 오래 간다 뭐 한다 막 하면 또 이제 여기서 이제 그냥 또 심장이 발랑발랑 거려가지고 그러죠.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께서 100%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은 하루 종일 마음 편하게 종목에 집중하고 그리고 화요일 날 월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 분위기 봐서 여러분들께 급하게 전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바로바로 녹음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잘 마감하시고요. 마무리하시고 새롭게 맞이하는 한 주 멘탈 꽉 잡으시고 공포감 느끼지 마시고 흥분 금지고 빚내서 투자하지 마시고 갖고 있는 종목 잘 기다리고 어설프게 물타기 물량을 더 넣어 이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세요. 그런 실력 여러분도 없습니다. 자,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